사이다 무비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은 건 언니가 내 물건을 자기 물건인 양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이다. 고딩 때는 내가 알바한 돈으로 산 옷을 몰래 갖다 팔아서 자기 용돈으로 쓴 적도 있다. 그건 약과였고 내가 알바에서 받은 월급을 내 지갑에서 몽땅 다 훔쳐간 적도 있었다. 물론 엄마는 언니를 야단쳤지만 엄마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적이 더 많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언니였다. 그래서 대학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고 진학을 기회로 언니와 떨어져서 지낼 수 있게 됐다. 내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었고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무난히 취직했다. 한편 언니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엄마한테서 전해 들었다. 나는 언니 일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출산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엄마 통해서 축의금만 전해준 정도였고 언니와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다. 나는 오직 내 생활에만 충실했다. 몇 년간 회사를 다니다 창업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 그동안 모은 돈에 은행 융자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벤처 회사를 세웠다. 운이 좋았는지 좋은 인재들을 사원으로 돕고 시작과 동시에 회사는 급성장을 기록, 사업은 대성공이었다. 다만 너무 일만 한 탓인지 남친이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본가 근처에 살다 보니 아주 가끔씩 언니와 마주칠 때가 있었다. 너 사업 잘 나간다던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니? 돈 벌면 뭐해? 매력이 없어서 남친 하나가 없는데? 라고 비꼬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갓 30이었고 결혼에 대해서 쫓기는 기분 같은 것도 없었대. 언니 말은 귀뜸으로도 안 들었대. 언니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는데 언니한테 요즘 새 남친이 생겼는지 툭하면 조카를 엄마한테 맡기고 나돌아다녀서 엄마가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였대. 남자한테 팔려서 육아 방치 부모가 된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인 것 같았대. 어쨌든 나는 언니와는 조금도 얽히고 싶지 않았고 엄마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조카를 엄마한테 떠넘겨놓고 남자랑 놀러 갔는데 엄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긴급 입원을 했단 얘기였대. 그래서 결론은 언니가 올 때까지 나더러 조카를 돌보라는 거였대. 사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카를 갑자기 케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대. 하지만 언니는 전혀 연락이 안 됐대.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입원을 한 마당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거절이란 선택의 여지는 없었대. 엄마는 병원에서 조카한테 돈을 쥐어주고 택시에 태워서 나한테 보냈대. 첫 대면한 조카는 몸집이 작고 얌전해 보이는 아이였대. 너 점심 먹었어? 배는 안 고파? 내가 밥 먹었냐고 묻자 조카는 아직 안 먹었어 라고 하길래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꺼내서 오므라이스와 수프를 만들어서 조카에게 먹으라고 했대. 그러자 조카는 먹고 싶은 눈으로 음식을 쳐다보면서도 먹어도 되냐고 자꾸 되물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대. 먹어도 된다고 하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폭풍 흡입을 했대. 좀 천천히 먹어. 그렇게 먹으면 체해.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너 그렇게 배고팠니? 응,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무것도? 아침밥은? 내가 한 질문에 조카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저었대. 설마 하면서 어제는 뭐 먹었냐고 묻자 어제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했대. 나는 너무 놀라서 어쩌다 그렇게 밥을 굶었어. 엄마는 뭐하고? 엄마가 밥 안 해주니? 놀라서 질문을 하자 경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는 나한테 밥 해준 적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언니가 어떤 엄마인지 진상이 드러났다. 우선 언니는 조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을 해준 적이 없는 듯 했다. 자기 남친하고 먹을 때는 요리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조카한테는 슈퍼에서 파는 유통기간이 지난 도시락이며 빵을 사 먹였고 그것마저도 없을 때도 있어서 이틀이나 굶으면서 허개진 배를 움켜쥐고 참은 적도 있다고 했대. 요즘은 할머니한테 맡긴 적이 많아서
그럴 때는 밥을 제때 먹을 수 있었다고 했대. 그 말을 듣고 아동학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대. 그런 얘기를 왜 할머니한테 진즉에 안 했냐고 묻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했대. 그럼 엄마는 집에서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나 때리는 거 말고. 조카의 발언에 놀란 나는 조카의 옷을 들추고 몸을 살펴보다가 여기저기 멍든 자국을 확인했다. 오늘 처음 본 조카이긴 하지만 폭력이라니 용서가 안 됐다. 그 순간 언니에 대한 불같은 분노가 치밀었다. 조카가 밥을 다 먹은 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자세히 검사를 받아보게 했다. 멍자국이 심한 걸 보면 장기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과 어린아이니까 장기관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의사에게 진단서를 부탁했다. 나는 조카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르게 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조카 가방이며 물건들을 챙기러 언니 집에 잠시 들렀는데 집안에 들어선 순간 멘붕. 집안에는 마시고 버린 맥주캔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잿더리의 용량을 초과한 담배꽁초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성인 남자의 물건이 곳곳에 있었고 이 집에서 챙기려고 했던 조카 가방은 잿더리 대용이었는지 담배 땜빵 자국이 무도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하게 됐다. 언니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조카를 데리고 새 가방을 사러 갔고 학용품도 모두 새로 장만해서 다음 날부터 등교할 때 메고 가게 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가방을 든 조카는 기쁜 표정으로 등교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의도하고 예상했던 대로 언니와 남친은 체포됐다. 나는 어제 바로 조카를 데리고 아동상담소와 경찰서를 찾았다. 조카의 신빙성 있는 발언과 멍자국을 증명해줄 진단서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경찰은 언니와 남친이 돌아온 타이밍에 움직였고 상해죄로 체포했다. 언니는 조카 앞으로 아동수당이 입금되자 그 돈으로 남친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모양이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언니가 체포된 걸 내 눈으로 확인했고 언니도 내가 경찰서에 온 걸 보더니 이건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뭔데 날 모함해? 당장 내 아들 친수 데려와! 내가 무죄라는 거 밝혀낼 테니까! 라고 소리치길래 언니 아들인 건 맞지만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차피 언니랑 저 남자는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언니랑 앞으로 같이 살 일도 없을 거고 진수는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 받아놨어. 언니네 집도 이미 경찰이 현장조사 마쳤고 언니가 진수를 학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단 뜻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거기서 빼! 상관이 아주 많던데요? 진수가 이미 다 말했어요. 어린애 하나를 어른 둘이서 지옥에 살게 했던데? 이번엔 당신들 차례야. 당신들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각오해. 내가 독하게 말하자 두 사람은 고래고래 괴성을 질렀지만 이 두 사람에게 베풀 관용 따위는 없었대. 엄마한테도 조카와 언니 일을 말해뒀고 엄마는 언니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자기가 좀 더 빨리 알아채고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언니와 남자는 재판을 통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건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철두철미하게 학대 실상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조카를 내 양자로 입양했고 내가 책임지고 진수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소 후 언니가 진수한테 어떤 애를 끼칠지 알 수 없으니까.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엄마도 상태가 호전됐고 조카도 잘 돌봐준 만큼 건강해졌다. 살도 붓고 키도 크고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진수에게 앞으로는 이모가 엄마가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자 진수는 화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왔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내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지만 폐륜적인 두 사람에게서 진수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사람은 몇 년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도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